소녀시대가 일본에 아마 2011년이나 12년 정도에 일본에 처음으로 가서 2,000명 정도의 쇼케이스 공연을 했습니다. 2,000명 올까 말까 어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만 명 이상 보러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른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K-팝의 위력을 확인한 거죠.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뭔가 나오면 새로운 유행이 됐어요. 조금 그 나이가 많은 일본인들도 이해를 못해요. 세대가 다르니까. 조금 위의 세대는 아직도 일본이 위에 있고 한국은 따라간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반대가 됐어요. 진짜 한국이 먼저 가고 일본의 젊은 세대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른 그러한 세대 인식 차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요새 일본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많이 수용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러한 시작은 물론 한류라든가 K-팝의 영향도 있지만 라인이라든가 이런 곳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타 한국 내에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요, 한국의 SNS 메신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에 얻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화냐? 예를 들면 애인끼리 만났는데 100일 정도가 되면 뭐 40일째도 그렇고 어떤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게 그 한국에서 일본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생일이라든가 그때 뭐 축하해준다, 뭐 바렌타인데이라든가 이 정도 뭐 세계적인 그 보편적인 것은 있지만 만나서 40일째를 축하한다라든가 100일째를 축하한다라든가 이것은 한국에서 들어갔어요. 굉장히 일본 안에서 지금은 뭐 많이 일반화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귀요미 댄스라든가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한국에서 들어갔어요. 이게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혹은 그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귀여운 것들이 많대요. 그것을 일본의 젊은 세대는 금방 흉내를 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것은 K-팝의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특히 일본에서 모아 정도부터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브레이크 댄스를 그런 식으로 마이클 잭슨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 없었거든요. 근데 모아가 그것을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거 흉내내기 시작해요. 일본인들이. 근데 그 다음에 여러 아티스트들이 일본에 먼저 가기 전에 한국 안에서 특히 소녀시대가 나왔을 때 엄청났어요. 소녀시대가 일본에 가기 전에요. 유튜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 안에 소녀시대의 노래를 그냥 흉내내는 그룹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유튜브 위력이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성우원들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SNS상에. 그러니까 지금 소녀시대에 여러 가지 댄스를 서로 연습하고 있는데 지금 7명밖에 없다. 나머지 2사람 정도 필요하다. 라고 해서 모집을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이좋게 그것을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소녀시대가 일본에 아마 2011년이나 12년 정도에 일본에 처음으로 가서 아주 작은 2,000명 정도의 쇼케이스 공연을 했습니다. 2,000명 올까 말까 어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만 명 이상 보러 왔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모인 아이들은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았는데 소녀시대에 춤을 추면서 모였어요. 그것을 보고 어른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K-팝의 위력을 확인한 거죠. 그렇게 하여서 그것이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뭔가 나오면 새로운 유행이 됐어요.
조금 그 나이가 많은 일본인들도 한국인들도 이해를 못해요. 세대가 다르니까. 조금 위의 세대는 아직도 일본이 위에 있고 한국은 따라간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반대가 됐어요. 진짜 한국이 먼저 가고 일본의 젊은 세대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른 그러한 세대 인식 차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사회는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 10년대 이후 일본은 이미 선진국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본 적이 없는 세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지금 선진국에 침입했다.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가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출산율 문제도 있고요. 해서 그러나 일본은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30년 전도 전에 선진국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일본인들은 젊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이라는 거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려가지고 한국은 지금 현재 한국이 선진국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해도 그냥 이거 지켜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거 지켜나가면 계속 일본은 지금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요. 여러 일본 내의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배워야 되고, 한국은 출산율 문제라든가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선진화라는 것을 가속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먼저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는 노래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 일본에 진출한 가수들은 그냥 일본말로 노래를 불렀죠. 처음 그러니까 보아는 완전히 일본말로 일본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게 곡은 한국의 곡이었지만 J-POP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카라라는 그룹가 나와가지고 카라는 일본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라가 말하는 그 말이 뭐지? 라고 해서 일본 젊은이들은요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영향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한류 드라마 붐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어를 배워야만이 많이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붐이 굉장히 일어났죠. 근데 한때는 또 중국말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제2 외국어로 영어는 확실하게 다 배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배우냐라는 경쟁이 중국어하고 한국어가 됐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다시 한국어가 그 제2 외국어로서는 가장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갔다. 라는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또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경쟁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어는 어순이 같아가지고 문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한국인이 일본어가 쉽다고 느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인들은 한국어를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한자 사용으로 인해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한자 사용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말을 키보드로 입력할 때 빨리빨리 못하죠. 왜냐하면 히라가나 입력하고 또 그것을 한자로 변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일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속기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한자 쓰고 있으면 이거 속기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속기법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기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은 그냥 한국으로 그냥 속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속도 부분에서 일본의 그런 한자 문화는 확실하게 한계는 있어요. 자, 그러면 한자를 없애고 히라가나나 카타카나만으로 쓰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 왜냐하면 히라가나로 쓰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한국어도 비슷하지만 일본 말로 하나라고 하면 꽃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nose 이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라가나로 하나라고 쓰면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자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게 일본인들의 감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없앤다라는 논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반면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어의 장점은 먼저 제가 그 한국에 와서 37년인데요. 인터넷으로 워드 프로세서로 입력할 때 저는 일본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위례를 받을 때 어느 쪽으로 써도 됩니다 라고 하세요. 그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말로 써요. 왜? 빨라요. 빨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어로 쓰면 아무래도 좀 귀찮아요. 쓸 수는 있지만 역시 이것은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부분은 한국 입력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지금 세계가 아주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게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장점도 확실하게 있지만 그러나 한국어의 장점은 먼저 일단 일처리가 빠르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장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죠.